자, 이제 마지막 내용은 스윙 메커니즘인데요. 스윙의 메커니즘을 4시간에 걸쳐서 해도 사실 굉장히 모자른 내용을 지금 우리는 좀 짧게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만 준비를 했습니다. 모던 스윙의 창시자가 누군지 알아요? 벤 호건이에요. 그 옛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모던 스윙의 창시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나도 사실 PGA 과정 하면서 좀 왜 이렇게 벤 호건 책을 막 몇 권씩 읽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내야 돼요. 왜 벤 호건 그러지? 몰랐어요. 근데 벤 호건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40년대 50년대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골프 스윙에 대한 이론은 없었어요. 바비 존스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잖아요. 월터 헤이건 이런 사람들, 진 세라즌 다 그 원로 흑백 영상으로 나오는 분들. 진 세라즌이라는 사람이 샌드웨지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공을 잘 치고 그래도 그때는 골프 이론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어디 화장실에 가서 보면은 맞아요. 스카이 72 같은 데 가면 뭐 월터 헤이건이 얘기하기들 뭐 스윙의 템포는 뭐 무슨 춤을 추듯이 하라 뭐 옛날에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정립화해서 자기 책을 쓰고, 그래서 지금 골프계에서 이론적으로 정립한 게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던 스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냥 이거는 내 경험으로 내가 대학교 때 배웠던 80년대 스윙하고 지금 90년대, 2000년대에 오면서 타이거 우즈가 나오면서 또 스윙에 또 테크닉이 많이 변했고, 또 최근 들어서 큰 변화가 뭐냐면은 기계, 장비가 발달을 하면서 2000년대 2007년, 8년 그때부터 막 또 새로운 이론들이 막 등장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유행하는 스윙들,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갈 게 아니라 뭐든지 유행을 하려면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이전의 스윙은 다 잊어라. 이게 신개념의 스윙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에 현혹이 되는데, 실제로는 장단점이 있을 뿐이지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람들한테 처음 골프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골프 스윙을 어떻게 하는 거냐, 골프 스윙이 뭐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간혹은 이 사람의 지식 수준이나 학력에 따라서 골프를 진짜 이론으로, 과학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 친구 중에서도 무슨 진짜 뭐 서울대 박사 출신 이러면은 다 완전히 이론으로 칠라 그래요. 뭔가.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일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는 거는 척추를 축으로 이게 축이 상하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회전하는 게 이게 골프 스윙이다. 굳이 이런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뭐 회전 운동 플러스 약간 횡으로 이동하는 운동, 뭐 사실 나는 여기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유튜브에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 주제만 가지고도 정말 막 한 시간을 쫙 이렇게 유창하게 얘기하는 그 인스트럭터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정말 골프를 디테일하게 과학으로 치는 사람들. 근데 간단하게는 그냥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벤 호건이에요. 이 사진은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벤 호건이 원 플레이 스윙 하게요, 투 플레이 스윙 하게요? 그러니까 벤 호건이 원 플레이 스윙의 거의 원조예요, 원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유리평면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본인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런 유리평면 이론에 대해서 얘기한 게 벤 호건의 정말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렇게 얇은 책인데, Five Lessons라고 그런 책도 난 정말 권장을 해요. 굉장히 옛날 책이지만은 골프 스윙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런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레슨할 때 보통 요 세 줄까지 긋지는 않지만은 주로 가운데 파란 줄 빼놓고 두 줄로 거놓고 보통 설명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은 두 선을 긋는 이유는 골퍼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스윙 플레인을 설명을 할 때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그 샤프트의 끝과 어깨를 연장하는 선이 요거를 상상으로 선을 스윙을 하지만은 실제로 어드레스 자세 때 손이 높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니까 원플레인 스윙을 하는 골퍼는 손을 이만큼 올려야 돼요. 자세를 낮추고 손을 높게 하면은 이 스윙이 훨씬 플랫해지니까 스윙하기가 편한 거고, 그런데 어깨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하면은 샤프트가 가지고 있는 내추럴한 스윙 플레인이 하나가 더 생기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요 두 선을 거놓고 요게 세이프티 존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윙을 하면서 클럽 헤드가 요 선상 안으로만 다니면은 웬만하면 공은 다 똑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백스윙 할 때 헤드가 바깥으로 가면 너무 업라이트로 바깥으로 가는 거고, 대부분 또 이 뒤로 많이 오죠. 인사이드로 오게 되면은 백스윙 아크도 작아지고 스윙 플레인이 너무 플랫해지고 구질도 푸시 아니면 훅이 납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도 보면은 항상 저런 그 타이거 우즈 혼자 연습하는 그 영상 보면은 그 스윙 플레이는 많이 그려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자기 어드레스 자세도 많이 체크를 하고, 대부분 보면은 어깨 밑으로 떨어지고 아이언을 잡았을 때는 손이 조금 더 어깨 밑으로 떨어지고, 드라이버는 티 위에 공이 있다 보니까 손을 조금 더 그거보다 멀리 놓는 정도. 그렇지만 척추각이나 이 그 몸의 파스처가 변하는 건 아니고, 드라이버 친다 그래서 상체를 아이언을 칠 때는 더 어깨 라인 쪽으로 빠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깨 라인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들어가는 경우는 좀 잘못된 자세라고 지적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딱 섰을 때 뼈 구조로 그냥 생각을 해서 내 팔목이 어깨 라인 밑에 있으면 그게 제일 원만한 자세고, 그러니까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서 있는 자세보다,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털털 털어놓으면 여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웅크리고 치면은 몸에 조금 더 붙이는 효과는 있겠지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스윙이고, 여기서 손이 조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도 모르게 여기 텐션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손이 높으면 보통 원플레인 스윙할 때 조금 자세를 더 낮추고 손을 높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 겨드랑이를 딱 붙여놓고 손을 높이니까 여기에 힘이 들어가 있어도 되는데, 내가 그냥 팔을 떨어뜨리는 투플레인 스윙을 할 건데 이렇게 쓰면 벌써 여기가 경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는 선수들도 아마 거의 없을걸. 안에다 놓고 치는 경우는 짐 퓨릭 정도 그렇게 할래나, 이렇게 하니까. 그런 케이스 빼놓고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깨를 연결하는 숄더 플레인으로 스윙을 하지만, 백스윙 탑에서는 어깨 라인을 찾아가고 다시 내려올 때는 원위치를 찾아가려니까 그 중간에 저기 써 있는 토스 라인이라는 게 딱 중간이지만은, 저 중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헤드가 뒤로 내려오면은 내추럴하게 드로우 구질이 날 수밖에 없고, 푸시 아니면 들어오고, 저거보다 앞쪽으로 내려오면은 중간선하고 어깨선하고 중간쯤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내추럴하게 페이드 구질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그 선호한 편하게 칠 수 있는 구질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요거는 약간은 원플레인 스윙에 조금 더 가까운 스윙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백스윙 올라갈 때 위치하고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위치가 보면은 다운스윙 플레인이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게 사실 대부분 투플레인 스윙의 정상적인 범위라고 보면 되죠. 이론상으로 놓고 볼 때는 이 스윙 플레인 안에 클럽 헤드만 그 안으로 다니면 공은 다, 클럽 헤드가 공을 쳐서 보내는 거니까 클럽 헤드가 요 안으로만 다니면 되지만은, 사실 손까지 이 안으로 꼭 다닐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좋은 깔끔한 스윙은 클럽 헤드하고 내 손하고 같이 선상 안으로 같이 움직였을 때 채가 뒤로 눕거나 너무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스윙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죠. 나는 내가 30몇 년 동안 공 치면서 미쳐버리겠는 게,
그 대학 시절에 페이드를 쳤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스윙 플레인이 요거보다 조금 더 서서 내려와서 몸으로 약간 다운블로로 맞는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엘보가 오고 나서 약간 퍼올려 치기 시작한 다음부터 어느 순간부터 내 스윙 보면은 다운스윙 때 이렇게 되면서 손이 높고 채가 자꾸 누워요. 그래서 원치 않는 드로우가 많이 나고 푸시가 나고 그래서 이거를 자꾸 세워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참 인위적으로 하려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연습량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이 스윙 플레이는 우리가 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볼 구질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스윙 플레이하고 클럽 페이스 두 개잖아요. 그래서 스윙 플레이는 요게 이제 얘기한 게 어깨 라인보다 한 주먹 하나 정도 안에 이게 뭐 아주 완벽한 그 선수 스윙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선수들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은 한 주먹 하나 정도 아래 떨어지는 스윙 플레인 높이를 가장 선호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벌어진 것도 아니고 너무 답답하게 붙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딱 요 정도면은 나는 이게 다운스윙 전환하기도 굉장히 좋고 제일 좋다 하는 위치가 어깨 라인보다 주먹 하나 아래쪽 정도다. 스윙 플레이는 그거는 이제 뭐 사람들마다 다 그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느끼고 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미정 선수 같은 경우 투어에 처음 딱 데뷔했는데 와, 이 선수 진짜 스윙 좋습니다. 중계하면서도 그렇게 감탄하는 게 스윙 플레인이 너무 이뻐. 그러니까 거의 올라가는 스윙 플레인보다 내려오는 게 조금 낮긴 한데 기본적인 어드레스 자세 좋고 그립 좋고 기본기 좋고 스윙 플레인 좋고 그러면은 와 일단은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스윙 교정을 할 때 누군가 저 진짜 스윙 좀 이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항상 아까 그 순서대로 그 스윙 플레인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일관성 있게 다녀야지 그 공이 항상 일관성 있는 구질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골프 스윙의 기본기라 그러면 보통 PGA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해요. 파스처 그립 얼라이먼트. 왜 자세라고 안 그러고 어드레스라고 안 그러고 파스처라 그럴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골프 테크닉에서 얘기하는 파스처는 볼 포지션을 포함한 어드레스 자세예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자세뿐만 아니라 내 볼 포지션이 어디에 놓고 섰을 때 그거를 사진 찍을 때 포즈 취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포즈의 명사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파스처가 골프 용어에서는 어드레스 자세, 볼 포지션. 그게 이제 기본기 중에 이제 첫 번째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우리가 골프 스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뭐라 그랬죠? 기본 원리? 네. 척추를 정확하게 잘 잡아놓고 이게 상하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른쪽 왼쪽으로 회전을 하는 게 골프 스윙의 기본 원리라 그랬잖아요. 사실 그런 거를 부가적으로 설명해 줘도 괜찮아요. 초보자들한테 아니면은 공을 많이 친 50대 남성한테 난 20년 동안 이렇게 쳤는데 이걸 왜 고치라 그러냐고 막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그런 원리를 설명해 주면 이해가 훨씬 빠를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이 좀 논리적인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골프 스윙이란 게요. 척추가 이게 흔들리지 않고 여기가 딱 흉추가 스윙의 센터입니다. 여기가 흔들리지 않고 오른쪽 왼쪽으로 회전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굽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드레스 자세는 항상 편한 대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오른쪽에 저런 거는 아마 골프 이론서에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S 파스처가 있고 C 파스처가 있는데 이런 거 다 안 좋고 등이 곧게 펴져 있는 자세가 좋다. 그래서 어드레스 자세를 쓰는 방법도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나는 그냥 내가 선호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선호하는 방법은요. 그래서 이렇게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등을 피세요. 이렇게 하면 벌써 여기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립근에도 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몸이 경직되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립도 가슴 앞에서 잡으라 그러고 손이 위로 꺾여져 있는 모양의 손 모양이 그립이 훨씬 더 좋으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립을 잡고 상체를 똑바로 가슴을 핀 상태에서 골반부터 먼저 꺾으라 그래요. 먼저 꺾고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굽히고 이거 꺾을 때 꺾는 양도 발끝에 체중이 다 쏠릴 정도로 많이 꺾으라 그래요.
뒤꿈치가 들릴랑말랑 할 정도로. 그 다음에 무릎을 살짝 굽혀서 체중을 가운데로 가져오고 그리고 팔을 늘어뜨리고 요 순서대로 주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서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이 뭐 팔을 길게 늘려고 어깨도 굽어지지 않을 거고 서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힘주고 서 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래서 상체 꺾고 무릎 꿇고 팔 내리고 그 순서대로 이제 제일 많이들 시키는데 이런 순서로 안 해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나는 다르게 하지만은 나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어드레스 자세가 훨씬 더 좋아지더라.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사실 나도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간혹 그 어느 레슨서에 보면은 겨드랑이부터 이렇게 선을 쭉 꺼가지고 겨드랑이에서 내려오는 선이 여기 그 발 앞꿈치 그 뼈에 닿아야 된다. 그게 좋은 자세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건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니까 사람이 상체 긴 사람이 있고 하체가 더 긴 사람이 있고 팔 짧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는데 요거를 주먹 하나로 딱 통일하는 것도 나는 그거 무리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사실 그렇게 많이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어드레스 하고 주먹 하나 넣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체형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숙여야 되는지 얼마나 꺾어야 되는지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도 공통적으로 그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게 그냥 똑바로 서서 발 뒤꿈치 들릴 정도까지 가슴을 밑으로 숙이지 말고 앞으로 내밀고 그리고 무릎을 굽히고 꺾으면 아, 이 내 체형에 맞는 정도의 상체 기울기가 생기는 거구나. 그리고 내 발바닥 중심 중앙 쪽에 체중을 놓고 싶은데 몸을 앞뒤로 요거는 살짝 움직여 보면 어디에 체중이 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드레스를 쓰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상황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조절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어드레스 자세는 진짜 거울만 나오면 자꾸 서봐야 되는 게 어드레스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 그냥 나중에 자동으로 딱 요 정도가 나의 어드레스 자세구나 이런 느낄 수 있게 골퍼들에게도 그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보고 거울 놓고 보고 내가 등이 굽었나 안 굽었나 그것도 확인해 보고 사실 선수 시절에 다 거울만 보면 이거 하지 않아요? 이거 요즘은 기기가 워낙 좋으니까 기계에 다 거울 모드가 있거든요. 그러네. 네. 그래서 저는 어드레스를 설명할 때 그 거울 모드를 항상 켜놓고 이제 회원님들한테 뭉치기 전에 거울 모드를 보면서 어드레스를 좀 잡아서 체크를 좀. 그래서 그 사람이 거울을 보고서 이렇게 해서 섰을 때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겨드랑이에서 딱 걷는데 아 나는 발끝에 오더라. 그럼 아 회원님은 요 발끝에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아주면은 그게 오히려 더 맞는다는 얘기죠. 미리 기준을 평균 스탠다드의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몸을 맞추라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의 체형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어드레스 자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심 축을 중심으로 그게 결국에는 임팩트 순간까지는 최대한 안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파스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 중에 첫 번째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클럽하고 내 몸을 연결시키는 딱 유일한 부위가 그립이기 때문에 그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립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들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에 한국에 와서 오래전에 최경주 프로한테 아카데미에서 레슨을 하라니까 난 오늘 하루 종일 그립만 가지고 얘기하겠다. 본인이 선수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막 이렇게 해보니까 그립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거더래요. 최경주 프로 미국에 진출했을 때 그 필 리슨한테 레슨 받을 때 잠깐 통역도 해본 적이 있는데 필 리슨도 되게 그립을 강조해요. 그립을 잘 잡아. 그립은 결국에 스피드고 방향이다. 그 정도로 그게 아마 최경주 프로를 많이 좀 감동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립은 그냥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많이들 접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뉴트럴 그립이 있고 스트롱하고 윗 그립은 사실 PGA에서 권장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누구나 윗 그립을 누가 잡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윗인데 저거 약한 그립인데. 그래서 PGA에서 권장하는 그 올바른 이름은 좀 길어요. Closed face grip, Open face grip이라고 얘기를 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으면은 채가 닫혀 맞는다. 주로 훅이 난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훅 그립이라고 얘기하다가 뭐 슬라이스 그립이다. 근데 사실 이거 정도는 사실 우리가 무시해도 돼요. 레슨할 때. 이거는 그냥 권장사항.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대신에 레슨할 때는 설명을 해줘야죠. 스트롱 그립이라 그래서 이게 훅 그립이라는 얘기지 이게 이렇다고 세게 맞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이렇게 돌려주면 릴리스도 안 돼서 오히려 슬라이스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그렇다는 얘기고. 뉴트럴 그립을 보통 얘기할 때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생기는 오른손 왼손에 생기는 요 V자 라인이 턱하고 오른쪽 귀 쪽으로 향하고 왼손 등에 보이는 왼손의 등 손마디가 2개에서 3개 사이가 보이는 게 뉴트럴 그립이다. 중립 그립이다. 초보자들한테 중립 그립을 설명을 해줄 때는 이런 방법이 제일 좋죠. 대부분 골퍼들이 무슨 그립을 많이 잡아요? 그건 잘 치는 사람들. 윗그립을 더 많이 잡죠. 초보자들은 양손이 마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립을 제일 많이 잡아요. 일단은 왼손을 좀 제일 중시하고 오른손은 왼손 모양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그립은 왼손을 윗그립을 쥐고 오른손을 스트롱을 잡는 데가든가 그럼 팔뚝이 따로 놀고 이렇게 잡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아니면 왼손을 엎어지고 오른손을 엎어져가지고 어깨가 확 모이게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일단 두 손이 항상 요게 나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훅그립을 잡을 때도 그러고 윗그립을 잡을 때도 그러고 그거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아담 스캇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 루틴 할 때 왼손부터 이 클럽을 그 발 앞에다 대고 왼손 모양이 항상 틀어지지 않게 왼손을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립을 쥐잖아요. 그러니까 왼손만 일단 기준점이 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왼손을 돌려놓는 방법을 몇 년 전에 그 골프 운동 역학에 대해서 강의를 세미나를 들었는데 마이크 말라스카라고 있어요 미국에 그 사람 설명을 딱 들으니까 아 이거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설명은 뭐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꾸 그립을 이렇게 쥐는데 우리가 신체 구조가 그냥 똑바로 서 있을 때는 왼손바닥이 나를 보는데 우리가 상체를 앞으로 어두웠을 때 상체를 꺾으면은 이 약간 사선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체 구조가 어깨에 그 뼈 구조가. 그래서 이렇게 반쯤 돌아와서 너클 한 2-3개가 보이는 게 이게 뉴트럴이라는 얘기예요. 상체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금방 잘 따라 하더라고. 생각보다는 이게 굉장히 엎어진 것 같네요. 대부분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초보 골퍼들이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롱 그립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플레인 스윙을 할 때는 그냥 돌고 아니면은 척추 디스크 환자들 같은 경우는 우양우 좌양자 스윙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열면서 쳐야 되는데 그럴 때는 훅 그립을 스트롱 그립을 쥐는 게 그 사람은 맞는 거고 나는 과도하게 롤링을 하면서 손목 돌리면서 치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런 골퍼들이라 그러면 오히려 윗그립을 쥐는 게 오히려 요 손맛이 훨씬 더 있게 공을 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뉴트럴은 중심적이라는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서 레슨을 해야 될 것 같고 손가락을 걸어지는 인터락 그립이 있고 위로 지는 오버래핑이 있고 베이스볼 그립 열 손가락 다 쥐는 그립이 있고 그립의 종류들은 많죠. 사실 이거 쭉 얘기하다 보면은 오늘 시간을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요거는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 얘기를 해주면 돼요. 왼손의 뼈마디를 조금 짧게 잡고 하는 숏덤이 있고 롱덤이 있고 그리고 손바닥 쪽으로 약간 올려지는 팜 그립이 있고 조금 더 내려지는 핑거 그립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손바닥 쪽으로 올려졌을 때 손목이 너무 과도하게 이 롤링이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팜 그립을 쥐는 게 훨씬 더 공을 좀 안정되게 나갈 수 있고 손 사이즈가 엄청 여기가 긴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팜 그립을 올려주는 게 좋고 그리고 보통은 손가락 쪽으로 잡으면은 지금 반대로 훨씬 더 레깅도 잘 되고 손목이 부드럽게 놓을 수가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립을 설명할 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초보 골퍼들한테 아니면 어느 정도 친 사람들한테 그립을 다시 설명을 할 때
그거 두 가지는 좀 많이 강조를 해요. 기본적으로 손의 모양은 손아귀는 붙어야 된다. 여기를 벌리고 잘 치는 선수는 없다. 항상 여기를 붙이고 그리고 손목을 좀 위로 꺾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손목을 대부분 클럽이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에 있는 클럽을 쥐다 보면 여기가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드레스 자세 때부터 손이 자꾸 팔이 몸에서 뜨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이렇게 해주면은 이건 거의 망치 쥐듯이 손가락이 돼 있지만 손목이 위로 꺾어져 있으면 훨씬 더 약간은 더 긴 부분을 잡을 수 있고 손에 훨씬 더 힘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항상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립을 잡으라고 그 설명을 하면은 훨씬 더 그립 모양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보들한테 그립 잘 안 잡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밑에다 놓고 그립 교정을 할 게 아니고 가슴 앞에다 놓고 하는 게 이 손목 모양이 자동적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립의 악력도 훨씬 더 부드럽게 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V자가 어디로 향하는지 잘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잡고 꺾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설명을 주로 많이 곁들여서 합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얼라이먼트라는 건 바디 라인이 있고 타겟 라인이 있고, 요거는 사람들한테는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웨지 칠 때 그러면 내 어깨 라인은 타겟보다 몇 미터 왼쪽 봐야 됩니까? 미들 라인 칠 때는 몇 미터 봐야 됩니까? 뭐 이게 기찻길이라고 끝에 가서 붙는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깨가 조금 타겟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평행으로 놓고 보면은 반대로 이쪽에서 봤을 땐 드라이버 칠 때는 예를 들어서 타겟보다 한 5m, 뭐 미들라인 칠 때는 타겟보다 한 2, 3m, 그리고 뭐 샌드 칠 때는 타겟보다 한 1m 정도 어깨 라인을 왼쪽으로 정리를 하면 그게 평행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죠. 나 처음이 아니다. 한 미국 가서 한 몇 년 됐는데 내가 일하던 골프장에서 최경주 프로가 한 번 우승하고 디펜딩 챔피언으로 템파베이 클래식에 왔을 때예요. 레인지에서 이제 공 치는 거를 이제 보고서 하는데 자꾸 오른쪽을 보고 엎어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페이드 치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서서 약간씩 엎어 치길래, 필 윌슨이 이제 코치는 따로 있으니까 나는 이제 다른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아니 최 프로 조금 우측 보고 약간 엎어 치는데,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똑바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깨에다 클럽 대주고 이거 보라고, 어깨가 깃대 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깃대 보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내가 더 이상 시합을 앞두고 있는 프로한테 내 이론적으로 뭘 설명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본인은 나중에는 이제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약간 왼쪽으로 쓰는 게 맞구나. 근데 자기는 몰랐대요. 이거를 딱 어깨를 저기 깃대에 맞추고 쳐야 되는 건지 그렇게 알고 자기는 골프를 쳤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엎어치는 페이드 구질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얼라이먼 같은 거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잘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은 전혀 다른 골프를 친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 PGA 공부하면서 벤 호건 책 읽으면서 가장 유명한 얘기예요. 젊었을 때 선수 때 벤 호건이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인데,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when you have a bad round, 그냥 나갔는데 공이 특히 안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첫 번째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제일 최고다. 그냥 just forget about it. 어쩌다 그럴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러고 나가서 또 나가서 쳤는데 공이 안 맞는다. 그러면 go back to basics예요. 여기서 베이직이라는 거는 아까 그 기본기예요. PGA를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가서 안 맞았는데, 그럴 때는 골프는 혼자 칠 수 없으니까 세 번째 라운드까지 안 맞으면 가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라 이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벤 호건도 그랬고 두 번째 단계에서 90%는 다 고쳐진다. 베이직만 확인하면은. 나도 아카데미를 하면서 선수들한테 귀에 따갑게 막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수들도 나도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뭐 아시안 투어가 됐건 어디를 됐건 뭐 유로피언 다녀오고 한 몇 달을 안 봐도 본인들이 항상 요거 공이 조금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스윙 플레인이 바뀌고 스윙 템포가 바뀌고 내 볼 구질이 바뀌었다.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다 보면 결국에 뭐 스윙 플레인이 바뀌고 클럽 페이스가 임팩트가 바뀌고 그러니까 구질이 바뀌는 건데 원인을 계속 찾다 보면 결국에는 PGA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해외 투어를 오래 뛰는 선수들은 경험으로 본인들도 알더라고요. 아, 내가 PGA만 계속 주구장창 그냥 체크를 하면서 공을 치면은 나는 슬럼프에 절대 빠질 일이 없다. 그거를 본인들이 알더라고요. 일단 골프 이론에서 내가 기본기를 어느 정도 잘 익혔다. 이제는 공을 멀리 똑바로 보내야 되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디렉션입니다.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명해 줄게요. 9볼 플라이 패턴이라고 PGA에서도 바꿨어요. 전에 이걸 로우라 그랬어요. 로우. 9볼 플라이 로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칙이라 그랬어요. 무조건 이렇게만 간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거를 조금 말을 틀어서 유형이다.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볼의 구질을 만드는 요인들은 패스요. 패스는 헤드가 지나간 길, 결국에 스윙 플레인, 그리고 클럽 페이스 앵글, 임팩트 순간에 닫혀 맞느냐 열려 맞느냐 그 앵글, 그리고 클럽 페이스의 로프트, 이거를 많이 강조하는 게 D 플레인이라는 이론이 또 있어요. 그리고 클럽 헤드 스피드하고 요 네 가지가 다 결합이 돼서 볼 플라이 패턴을 만들어요. 당연히 이제 요 얘기는 뭐 이게 정확하게 얼라인이 정확하게 잘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요 볼 플라이트이 똑바로 어디로 스타트해서 양 세 갈래로 갈라지니까 똑바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휘어지거나 그래서 9가지의 볼 구질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전에는 200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 트랙맨이 나온 게 트랙맨이 사실 이거 가지고 막 PGA를 엄청 공격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트랙맨이라는 이 볼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볼의 방향이나 비행 구질을 요거를 쫙 그 만드는 그 데이터가 딱 나왔을 그러기 전에는 PGA에서는 딱 요거 두 개만 얘기했어요. 스윙 패스하고 클럽 페이스 요 두 가지가 볼 플라이트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내가 내 옛날 그 저기 보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도 있고 내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그거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도 나중에 덧붙여 놓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댓글을 다니까 저거는 옛날 이론이다. 지금은 저 PGA에서 얘기하는 볼 플라이로는 잘못됐다. 반대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전에는 저렇게 얘기했냐면은 처음 공이 스타트하는 그러니까 헤드 클럽 헤드 로프트까지 얘기하고 헤드 스피드까지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 일단은 우리가 서 있는 방향으로 헤드가 가는 방향으로 공은 스타트를 한다. 그리고 얼마나 닫혀 맞느냐의 그 클럽 페이스 앵글에 따라서 공이 그만큼 많이 휘어진다. 그렇게 전에는 나도 배우고 그렇게 공을 치고 그렇게 배웠어요. 클럽 헤드마다 스피드가 다르니까 헤드 스피드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쪽 방향으로 더 많이 스타트하고 예를 들어서 헤드 스피드가 훨씬 약한 사람은 클럽 페이스 방향대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부가적인 설명으로.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요 볼 플라이러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고 시범을 보일 때도 사람들을 놓고 제가 9가지 구질을 다 쳐보겠습니다. 일단은 왼쪽을 보고 아웃인의 스윙 궤도로 내가 닫아놓고 치면은 왼쪽으로 꼬랑지 나고 스퀘어로 치면은 2번 구질 나오고 열어놓고 치면은 이렇게 풀 페이드가 납니다. 요 9가지 구질을 막 치면서 설명을 하는데 요게 이제 전에 얘기하던 그 볼 플라이 로어예요. 근데 얘기한 것처럼 트랙맨에서는 골프 스윙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헤드가 지나간 길보다 클럽 페이스 방향으로 공이 훨씬 더 많이 가네. 이거를 얘네들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걸 사실 그 마케팅에 좀 악용을 했는데 제일 하기 좋은 이슈가 되는 게 PGA가 얘기하는 볼 플라이 로는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거는 이건 잘못됐다. 반대다. 공은 클럽 페이스 방향대로 스타트를 하고 스윙 궤도에 따라서 공이 휘어진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왔어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거기도 100% 맞지는 않는 게
PGA에서도 그거를 부가적으로 이제 그 내가 딴 거는 그 PGA 클래스 A 멤버고 그 위에 Certified 그 멤버가 있고 그 위에 마스터스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과정이 더 세분화되는데 Certified 멤버들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해줬어요. 거기서는 클럽 페이스 앵글이 많이 열려 있으면 열려 있을수록 그리고 헤드 스피드가 약하면 약할수록 클럽 페이스 방향으로 공이 많이 스타트를 하고 다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딱 이런 식이에요. 내 스윙 패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클럽 페이스가 저만큼 이 스윙 패스에 비해서는 클럽 페이스가 저 정도 열려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이 런치되는 거 그 중간쯤 어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한 것처럼 헤드 스피드가 버버 왓슨처럼 날 수가 있어요. 헤드 스피드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빨간 줄은 점점 이쪽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치로. 그 오래전에 버버 왓슨 마스터스 우승할 때 연장전인가 어디 가가지고 10번을 그 숲속에서 갭 엣지로 한 40m 휘어지는 훅 쳐가지고 올려서 우승한 거 기억해요? 그거를 막 방송에서 막 저희가 와가지고 나 그때 저 분당에서 아카데미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인터뷰를 왔어요. 나더러 그런 구질이 어떻게 하면 샌드웨지로 45m 휘어지는 훅을 칠 수 있는지 막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온 거예요. 나더러 기왕이면 좀 시범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제 헤드 스피드는 그렇게 안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샌드웨지로 내가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이만큼 닫아놓고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 닫아놓은 만큼 자꾸 이쪽으로 스타트하지 이렇게 쭉 뻗었다 못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그런 이치로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내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PGA에서 얘기하는 어드레스를 쓰고 우리가 스윙 패스대로 공 갑니다. 그리고 클럽 페이스 닫혀있는 그 정도에 따라서 공이 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트랙맨에서 얘기한 건 전혀 말을 돌려서 해놔서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게만 얘기를 해놓은 것 뿐이지 거기서 얘기하는 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 대신에 거기에 또 영향을 주는 건 클럽 헤드 스피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사실 나도 전에는 볼 플라이 로로 내가 설명을 할 때는 너무 설명도 깔끔하고 사람들한테 시범 보이고 이러니까 페이드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는 치는데 페이스가 열려 맞으니까 그만큼 페이드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쉽게 이해가 갔는데 요즘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비가 발전하고 서로 자기네 장비의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골프 레슨 하는 게 훨씬 더 이론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 선에서 나도 이런 그 볼플라이 그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옛날식대로 설명을 해요. 그 대신에 부가적으로 내 헤드 스피드에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선상으로 공을 스타트하지 않고 그 중간쯤 어디로 스타트를 해서 휘어집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나는 클럽 페이스 방향대로 공이 스타트하는데 내가 이렇게 스윙 패스가 공의 구질을 만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요. 그거에 대한 단점은 내가 원하는 구질만큼 공을 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거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혹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넘길 수는 없고 돌려쳐야 돼요. 당연히 왼쪽을 보고서 클럽 페이스를 열어놓고서 최대한 릴리스 많이 안 하고 끌어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만큼 열어놓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쳐서 어느 정도 공이 휠 거를 내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여길 보고 있지만 공은 여기 어디로 스타트를 하겠죠. 나무 옆으로. 그렇게 해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내가 더 휘어지게 치려고 페이스를 더 열기보다는 내가 더 이렇게 친다는 게 그게 솔직히 인위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칠 수가 있냐고 우리가. 아웃인 궤도를 만들어서 치고 인아웃 궤도를 일부러 만들어 치면서 정타를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혹시 사람들한테 볼 구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훅 잘 친다. 오른쪽 보고요. 페이스 닫아놓고 약간 인아웃 느낌으로 해서 돌려치면은 요 방향은 아니더라도 여기 어디로 스타트해서 공은 왼쪽으로 돌 겁니다. 이렇게 설명은 해요.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좀 다르게 설명하는 프로들은 있어요? 수준에 아니.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거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회원님들이 패스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헤드 클럽에 대한 클럽 이거에 대한 거는 말씀 안 하시고 패스에 대한 거를 해서 항상 인아웃을 치고 싶은데 인아웃을 쳐야 되는데 인아웃을 못 쳐서 내가 드로우가 안 난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얘기를 할 때는 반대 이론으로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패스가 무조건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훅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슬라이스가 무조건 공적으로 나는 건 아니다. 클럽의 페이스에 의해서 열렸을 때와 닫혔을 때의 그 클럽 패스가 닫혔을 때, 그러니까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왔을 때 헤드가 닫혀 맞으면 풀과 훅이 날 수 있고 열렸을 때는 슬라이스가 날 수 있다라는 걸 반대 이론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사실 맞는 얘기예요. 스윙 궤도 자체를 고쳐야지 구질을 고칠 수 있는 건 맞고 그거는 이제 그 트랙맨에서 얘기하는 이론처럼 이 스윙 궤도가 볼의 구질을 만든다. 그거하고 이제 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이해하고서 레슨을 잘 설명을 하면 되죠. 근데 제일 나도 한번 난감할 때가 이분이 어디서 그런 영상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공은 반대죠. 클럽 페이스 방향대로 공이 스타트하고 스윙 궤도대로 궤도만큼 공이 휘는 거죠. 그래 그날도 거의 레슨 30분을 사실 그걸로 다 잡아먹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거기 우리 연습장이 한 30m밖에 안 되고 짧다 보니까 공 끝이 살짝 휘어지는 것만 보이지 얼마나 휘어지는 게 보이질 않아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설명을 하고 말았었는데 요즘은 가끔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런 트랙맨이 나오고 사실 트랙맨이 나왔을 때 걔네들이 이제 그 이론을 얘기를 하면서 볼플라이 로에 대해서 완전히 반박을 하면서 걔네들은 마케팅에 성공을 했고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골프가 되게 좀 복잡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